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하고 의사가 되는데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1명, 또 10명, 23명 이렇게 이제 환자가 확진되면서 대구가 뚫렸다. 잘못하면 이제 의료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게 아니냐. 살려달라 하는 말을 빼고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지 병원에 사표를 던지고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빨리 구해야 된다. 이렇게 돌아온다는 그런 느낌이 되는 약들이 없으니까 무력감, 좌절감, 걱정스러운 상황 때문에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상당히 두렵죠. 두려운데 환자를 또 외면하지 않고 또 도망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밤을 새면서 같이 했는데 그분들이 성심성의껏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난다. 정말로 이게 내가 내 몸이 아니다. 한 번씩 꼬집어 본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뭐 의사의 소명이랄까요? 그런 게 피 속에 그냥 자리 잡아 버린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사입니다. 늘 하던 거 말고 늘 가던 데 말고 딴 세상은 가까이에 있다. 모두의 원더랜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그랜드 오픈. 머리카락이 나오면 안 돼서요. 붙여요. 원래 이거 핀 꽂아도 되는데 저는 동산병원의 코로나19 격리 병동. 환자에게 가려면 채비하는 데만 20여 분이 걸립니다. 원래 이게 고글이 일회용이어야 되는데요. 요즘은 모자라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수술을 하고 수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이번만큼 긴장되는 순간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의료 물품도 인력도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스티커가 아니라면 서로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온몸을 감싸야 들어갈 수 있는 코로나 최전방. 때로 두렵지만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이기에 우리는 이곳에 꼭 와야 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도 대단하세요. 8년 동안 일한 직장이 있었거든요. 직장에 있었는데 코로나 생기고부터 환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하루에 10명도 안 오는 거예요. 대구에서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고 의료진은 부족한 상태고 이렇게 있으니까 와, 이거를 이렇게 내가 여기서 지금 이 10명, 뭐 11명, 뭐 15명 이런 환자들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저거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병원의 원장님한테 3일이라도 봉사하러 가자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고민해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고민해보자 이러는데 또 오래 일했고 조금 환자도 없고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지 우리 애들도 학교도 가고 뭐 그럴 것 같아서 그냥 2월 28일 날 병원에 사표를 던지고 나오면서 대구의사에 봉사 신청했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스스로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자며 시작했던 봉사가 어느새 한 달. 사표까지 내면서도 뒷날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만큼 당시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 중국은 16개 도시를 연쇄 봉쇄했지만 바이러스는 이미 중국 국경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결국 우리나라에도 첫 확진자가 생겨났죠. 그 후 약 한 달 동안 국내에서도
3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증가 추세는 하루 한두 명에 불과했고 확진자의 동선도 바로바로 공개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대책은 성공적인 듯 보였습니다. 특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던 대구 경북에선 이대로 코로나19가 곧 종식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 정도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은 전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로 확인된 31번째 환자는 59년생 한국 국적의 여자 환자입니다. 2월 17일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2월 18일 질병관리본부 검사를 통해서 확진되었습니다. 곧이어 이 환자의 접촉자가 무려 160여 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고 처음 한 명이던 대구 지역 확진자는 하룻밤 자고 나면 11명, 34명, 84명, 매일 2배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시작되며 우리는 모두 심상찮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환자 발생 3일 만에 대구는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고 이제 대구 지역의 확산을 막아야 대한민국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단 감염에 대한 걱정은 곧장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병원과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는 의심 증상 환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 전체가 멈췄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던 전통 시장도 젊은이로 넘쳐나던 시내 중심가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채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변해갔죠. 이처럼 상황이 급변하게 된 원인은 바로 대구 신천지 교회. 초기 대구 경북 확진자 90%가 이 교회 신도로 밝혀졌지만 특유의 폐쇄성 탓에 추가 확진자와 감염 경로 파악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의 수라든지 또 감염의 범위라든지 또 감염이 어느 정도 지금 이 심한지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명 또 10명, 23명 이렇게 이제 환자가 확진되면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상의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그 예상을 뛰어넘는 범위와 속도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고 빠른 의사결정이 또 더 필요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한 3주 정도 계속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다급한 것은 병상 확보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 신도들의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전수조사가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환자는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당시 대구 지역 음압병실은 이미 포화 상태. 확진 판정을 받아도 환자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비는 되게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에 국가에서 지정받은 음압병상과 각 민간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압병상들을 합쳐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당시에는 한 50여 개 정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치면 이제 음압병상에 또 입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발생하신 분들은 증상의 중증도와 상관없이 이제 음압병상에 들어갔는데 뒤에 이미 이분들이 들어가서 음압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 발생하시는 호흡 곤란이 심하신 이런 분들이 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분들이 늘어나면서 그 중에서 또 이 코로나19의 특성상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중해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병상은 한정돼 있는데 과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버려둘 것인가? 당장 눈앞에 있는 환자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밖에서 생사를 헤매고 있을 더 많은 환자들 걱정에 가뜩이나 답답한 방호복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이 턱턱 막히곤 했습니다.
2월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 수백 명씩 추가 확진자가 생겨나더니 열흘 만에 741명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대구 지역 대학병원 4곳의 응급실은 모두 폐쇄됐었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의료진 역시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속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응급 의료의 최전선이 줄줄이 무너지는 위기였습니다. 응급실이 폐쇄가 되어지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제 심근경색이라든가 중증 외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고, 잘못하면 이제 의료 시스템 자체가 조금 붕괴되는 게 아니냐, 마비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저희도 이탈리아나 우한과 다를 바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걱정들이 사실은 많았죠. 그때는 사실은 밤에 잠이 안 왔었습니다. 첫 확진자 발생 3일 만에 대구 동산병원 전체가 코로나 환자만을 위한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봤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병원에 오지 못하는 환자들이 더 많았고, 진료 틈틈이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침을 바꾸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이 급기야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장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살려달라 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말 빼고는 제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간호사, 이 환자를 보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에 행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확진이 됐고, 확진이 되면 이제 입원 치료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지침이고 우리 패러다임인데, 그게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더더군다나 자택에서 입원을 하고 싶지만 입원하지를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택에서 사망을 하는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또 지역사회로 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고, 그 상황을 빨리 전달하고 전파해서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빨리 구해야 된다 하는 절박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약이 없는 전대미문의 신종 바이러스.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을 비롯해 대구 지역 모든 병원이 합심하여 긴급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검사를 하고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가려내야 했습니다. 이름 어떻게 됩니까? 확진 판정을 받고 이송된 위급 환자는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의 환자들입니다. 체온과 산소 포화도, 심장 증상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그때그때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일일이 식사를 도와야 하고 수시로 기저귀도 갈아줘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6시 되기 전까지는 사실 계속 힘들고, 잘 때 그때가 좀 제일 낫죠. 아무래도 주무시고 그때 검사가 있는 것도 딱히 아니니까.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만 상황은 늘 여의치 않습니다. 응압병실이니까 문이 잘 안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호복을 입는데도 아무리 빨리 입어도 한 5분에서 10분은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환자한테 가는 시간은 문도 막 빨리빨리 안 열리지. 그러니까 한 15분 넘게 걸리거든요. 환자한테 도착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좀 안타까웠죠. 누구 없나? 모니터에선 연일 아슬아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할머니, 그거 잡아당기면은 피나서 큰일 나요. 현진쌤 어디 갔는 거? 네, 할머니 우리 금방 갈게요. 간호사들은 의료진과 보호자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죠. 네, 치매 환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낯선 격리 생활의 외로움과 공포를 홀로 이겨내야 하는 환자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캄캄한 순간들을 어떻게든 함께 버텨내야 했습니다. 격리실에 한번 들어가면
평균 2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방호복을 입고 벗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이런 식으로 소통해야 하죠. 하지만 역시 가장 답답한 것은 홀로 격리된 불안한 환자들입니다. 왜요? 수시로 벨이 울립니다. 응? 어머님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배변 보고 싶어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저희가 갈게요. 잠깐 계세요. 환자에게 가려면 또다시 중무장을 해야 합니다. 2중 3중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레벨 D 방호복은 자체 무게만 무려 3kg. 고글에다 마스크까지 끼고 마음이 급해 뛰다 보면 3월에도 방호복 내 온도는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몇 시간도 채 안 돼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환자도 의료진도 모두가 지쳐갔지만 악몽 같은 시간은 좀처럼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치솟은 확진자들의 숫자에 지칠 틈조차 없던 날들이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시작된 직후 이번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폐렴이 악화해 숨졌는데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4월 초까지 사망자는 171명까지 늘었고 172번째 사망자 소식은 특히 더 현장에 있던 의료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환자에 감염돼 사망한 고 허영구 원장. 그는 선별진료소에 봉사 예약을 해둔 상태였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은 사람이 아니겠죠. 저희들 의사들은 질환을 보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들어갑니다. 질환의 원인, 질환의 치료법 뭐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데 이번 코로나는 전혀 실체를 알 수가 없고 치료약도 없고 또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두렵죠. 두려운데 우리가 의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환자를 또 외면하지 않고 또 도망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아프면은 저를 치료해 줄 동료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 동료 의사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니까 또 자신 있게 치료를 했고 또 저희들만 바라보는 이제 환자분들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의료진도 예외는 아닙니다. 늘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공포. 그러나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사람들은 우리 의사들에게 더 깊이 의지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엄마 옆에 오지 말고 선생님 안 하고 안 돼. 엄청 나올 때 할 거야. 엄청 나올 때 이야기해. 선생님 빠이빠이 해라. 안녕. 인사해야지. 할머니들도 그렇게 안 하려고 너무 힘들어하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이거 하면 입 안에만 한번 이렇게. 이럴 때마다 죄인이 된 듯 미안합니다. 할머니 이거 검사하고 음성 나와야 집에 갈 수 있어요. 빨리 검사하고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오 잘하시네. 그렇지.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코 해야 되거든요. 코. 할머니 코 한 번만 해요. 안 아프게. 1분도 안 돼 끝나는 간단한 검사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차라리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검사에 환자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그 곁을 지키고 있지만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며 조금씩 다른 증상을 보이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앞에 의료진은
지독한 무력함과 또 싸워야 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요? 그런 건 아니죠? 특히 당뇨나 폐렴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갑자기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은 쉬고 내일. 삶과 죽음을 오가는 처절한 싸움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확진자보다 더 큰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의심 증상자들. 새벽이 돼도 그 환자들이 정말 그대로 앉아 있어요. 어둑어둑한데도 그렇게 환자들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현실인가? 너무 몽롱한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정신도 저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머리도 어지러하고 몽롱한데 그 장면을 보면 자세히 보면 사람이 앉아 있고 자세히 보면 저기 서 갖고 있고 가로등 뒤에도 있고 정말 곳곳에 이 대기 환자들이 검사를 하러 이렇게 왔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으로 급박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면 그 밤에 밤을 꼴딱 새워갖고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무심한 계절은 어느새 봄을 알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봄을 맞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꽃향기는 지워졌고 나날이 커져가는 두려움 속에 우리의 일상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대구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정을 향해 치닫던 절박한 순간 한 의사의 간절하고도 다급한 마음이 한밤중 전국의 의료진을 깨웠습니다.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료인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종합병원이나 응급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일이고 개인 병원에서는 아직도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밤에 창밖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상황 때문에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를 제가 아는 몇몇 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쳐주고 많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많이 아마 자원봉사 의사님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마음 한쪽에서는 설령 내가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오겠냐는 생각도 있었지만 저는 저의 호소가 진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명을 불러일으킬 수만 있다면 한 100명 정도는 달려와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소박한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던 간절한 호소문. 5,700여 명의 대구 의사들에게 보낸 그 호소문은 밤사이 SNS를 타고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국 각지의 의료진들이 대구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회장님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그 내용에서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여러 가지 개선을 하지 않고 그냥 가야지. 이건 가야지. 하다못해 저희같이 먼 거리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그냥 옆에 자리만 지켜줘도 현장에서 싸우시는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가지고 뭔가를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없이 일단 무작정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죠. 모두가 다 각자의 처한 환경이 있고 맡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 달려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대구로 달려갔던 의사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본인들의 환자를 돌봤던 의사들 모두
마음은 대구에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대구가 우리나라이고 이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 호소문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저희들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신속하게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진료팀을 꾸리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단 대구 경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건 전 국민이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호소문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대구 지역 의사만 무려 320여 명, 다른 지역에서도 50여 명 이상의 의료진이 대구로 모였습니다.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봉사하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오전에 봉사하고 오후에 또 진료하고 또 이 밤에 늦게까지 또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서 아, 병원도 그만두고 병원을 문을 닫고 또 봉사하시는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아, 정말 여기 선생님들은 이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소문을 발표한 이성구 회장 역시 병원 문을 닫고 봉사에 나섰습니다. 그도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했지만 나는 왜 의사가 되었는가? 그 질문 앞에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동이 폐쇄되고 그 병원 건물 전체가 폐쇄된 상태에서 의사들이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면서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증상이라든가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너무 외로우셨었나 봐요. 사실 그 회장님께서는 또 내과 전공이시기 때문에 물론 내과적인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판단과 진료를 했던 것도 물론이시지만은 제가 이제 옆에서 뵈면서 제가 또 하나 배울 수 있었던 거는 환자들 말씀을 그 방호복을 입고 잘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좀 귀 기울여 주시려고.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모습에 어느새 일반 시민들도 저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이 대구의 의사들에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빨리 가니까 공포스럽고 이게 의료진 우리만 하나? 너무 외롭기도 하고 참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의사회관 앞에 혹은 또 의사회관으로 물품들이 마구 몰려드는 거예요.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회관 앞에 요구르트 너댓 개 이렇게 딱 놓여 있고 우유 2개. 뭐랄까 이게 너무 소박한 근데 마음을 우리를 격려해주는 사실은 시민들이 힘드실 텐데 우리 의료진을 격려하는 또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소박하게 나타나니까 진짜 감사하고 찡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의사들과 환자들만의 전쟁이 아니고 또 이 대구만의 전쟁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 느꼈던 그 당황스러움,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에 종식된다고나 할까요? 코로나가 종식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씻겨가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들은 때론 지친 의료진들을 웃게 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온도계입니다. 어느 날 이게 비접촉 체온계라고 박스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박스가 왔어요. 너무나 물자가 부족하고 필요한 게 많던 시기라서 체온계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마에 댔는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숫자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를 박스를 잘 봤는데 이게 해외에서 직구를 한 거라 요리할 때 온도재는 그러니까 불판 온도계였어요. 그래서 아마 보내시는 분이 급하게 보내시고 외국에서 하다 보니 또 이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여튼 그래서 그날은 모두 다 이렇게 불판 온도계를 이마에 한 번씩 대봤던 그런 기억 굉장히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시기였지만 마음은 모두가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사든 환자든 일반 시민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네티즌들 사이에서 1339 운동, 그러니까 질본 전화번호가 1339예요. 그래서 그런 1339 운동이란 게 있었나 봐요. 저희는 몰랐는데 그게 고액이 아닌 소액으로 마음을 표시하자고 해서 그 1339원을 어떻게 알게 된 저희 의사회 계좌로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통장을 정리하러 갔는데 이 1339원씩 온 게 수백 명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튼 통장은 이미 수십 개가 넘어버린, 그래서 참 감동적이고 재밌기도 하고 또 직원들은 또 힘들기도 하고 은행에서도 좀 황당해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위기 속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리겠다는 대구 의사들의 굳은 의지는 기발한 방역 대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 대표적인 것이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죠. 이번 코로나 시기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를 운영했던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같은 회사 동료세요. 근데 확진자 있었어요? 특히 빠른 진단이 필요했던 지역사회 확산 초기 단계에서 드라이브 스루의 도입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보통 의심 증상 환자가 선별 진료소를 찾으면 환자가 밀려 최소 대여섯 시간 정도 대기한 후에야 검사를 받곤 했는데 이 검사법이 도입되면서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죠. 시간만 빨라진 게 아니라 검사나 대기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월 21일 저희 병원 감염내과에 이 권기태 교수께서 감염내과 학회에 올라온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실랍니까 하고 그때 이제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이제 드라이브 스루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이게 실내에서 하게 되면 아까 실내에 이제 일일이 환자 한 명을 보고 나서 소독과 방역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소독약을 가지고 독성 때문에 또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실외에는 자연 환기가 되기 때문에 의료진의 교차 감염을 일으킬 그 위험도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레벨 D 방호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훨씬 더 간편한 이 보호 장비를 입고 이 진료를 하게 되면은 피로감도 없고 그리고 보호복을 일일이 갈아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이 줄고 해서 실제로 그 모든 걸 해서 딱 그 시간에 차로 입장만 하시게 되면은 검체 채취하는데 약 한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후 이 검사법은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더욱 체계화되어 감염병 진단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접수부터 의료진 면담, 체온 측정, 코와 입의 검체 채취까지 드라이브 스루, 말 그대로 차에서 커피나 패스트푸드를 주문하듯이 환자들은 차에 탄 채로 이동하면서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저희들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가지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하는 시스템. 등록하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우리 병원의 아이디가 생성되도록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진료하는 시스템, 두 번째 박스에서는 만들었고, 세 번째는 그 페이, 수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네 번째는 검사하는 시스템.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한 10분 정도가 걸렸었는데, 익숙해지고 나서는 한 사람 하는 데는 약 2분에서 4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가장 이제 필요성이 높아졌을 때가 3월 초였습니다. 3월 초에 저희들이 하루에 한 350건 정도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2월 말과 3월 초,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던 시기, 세계는 확산 속도 못지않게 신속하게 진행된 우리 의료진의 검사 속도에 더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곧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죠. 세계가 주목한 K 방역 시스템. 그중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가 바로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입원 대기 환자 중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던 지난 3월 초, 대구의 의사들은 증상이 경미한 확진자들을 병원이 아닌 대규모 격리시설에 옮겨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300명이 넘던 입원 대기자를 줄이고 중증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상을 배정할 수 있도록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이디어를 짜낸 겁니다. 덕분에 확진 판정은 받았지만 입원을 할 수 없어 집에서 불안해하던 환자들도 이제 이곳에서 전문 의료진의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 조치 역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1조는 민경찬 선생님, 소현정 선생님 1, 2층이고요. 2조 이주환 선생님, 김다견 선생님 2, 3층입니다. 지난 3월 2일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이곳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에 30개의 생활치료센터가 개설됐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6월 1일 기준 약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의 40% 이상이 이런 생활치료센터를 거쳐간 셈이죠. 특히 전파 속도가 빠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확진자들을 조기에 격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검사할게요. 센터마다 40명 이상의 의료진이 배치돼 하루 2번씩 정기적인 검사와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데요. 전례가 없는 시도였지만 촘촘한 관리 덕에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센터 내 감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음성이 2번이 나오면 퇴소를 하기 때문에 음성이 나온 날 다음 날에 바로 진행을 하고 양성이 나오면 한 2, 3일 뒤에 다시 합니다. 그리고 재확진자가 요새 많이 늘어났는데 재확진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여기 입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검사를 실시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기꺼이 혼자가 된 사람들. 그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우리가 있다고, 당신의 아픔에 우리도 같이 아파한다고 우리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제 확진 받은 지 40일 넘어가는 그런 장기간 입소해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실제로 이제 저희 출입구까지 뛰쳐나와가지고 경찰분이 이제 제지를 하고, 경찰분은 자가격리에 들어가셨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게 있고, 둘째로는 또 가족이 같이 또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자녀 때문에 그런 가족들이 좀 안타까웠고, 또 자녀분이 이제 확진이 안 될 경우에 어머니도 못 나가시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 비록 치료약이 없는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있지만 환자가 홀로 버려진 느낌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환자 상태를 체크하면서 끝없이 말을 걸어주는 것이 현재 의사로서의 최선입니다. 여보세요. 생활치료센터 담당 의사고요. 오늘 엑스레이 찍은 거 좀 궁금해하셔서 전화드린 거고. 체온 혹시 재셨습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환자의 불안함과 답답함을 달래주고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더했습니다. 안녕. 엄마가 따라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2번 있는 운동 시간. 몸이 아프면 사람 곁이 그리워지는 게 인지상정인데 감염병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의료진들도 이 시간만큼은 모두 나와 마당에 섭니다. 이렇게 마주보며 잠시나마 웃을 수 있어 또 다행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말 그대로 함께 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이
다 치료가 되어주길 바라는 의료진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코로나 환자를 관리하는 대구 의사들만의 특별한 방역 활동, 일명 스코어링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상담 전화 드리고 있는 의사입니다. 어제 목이 좀 아프다고 그러셨는데 오늘은 어떠세요? 생활치료센터가 개소하기 전 입원 환자에 비해 확진자들이 2~3배에 달했던 2월 말, 집에서 대기 중에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하자 대구시 의사들은 매일 입원 대기 중인 모든 환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심각도에 점수를 매기며 입원이 급한 환자들을 가려낸 것이죠. 더 이상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 한 번 쓰지 못한 채 환자를 잃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사들은 아무 보수 없이 수천 명에 달하는 환자들과 매일 통화를 했죠. 물론 대구에 의료시설이 많다고 하지만 전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시설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환경이 필요한 병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그 환자들은 아무데도 입원을 못하고 자가 격리, 대기를 하는 거죠. 그런 대기자들이 입원을 못하고 입원 병실이 날 걸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요.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을 때 이분들을 전화를 해서 상태를 파악하자. 이상호 총부부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셨고 처음에는 뭐 전화라는 자체가 의료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화상 통화를 해서 나라에서 정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나오다가 전화가 제일 좋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그 환자들을 상담을 하자. 의사가 직접 하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집에서 계시는 게 불편한데 그래도 이 상담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만 150여 명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하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확진자들의 상태 변화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체계적인 환자 평가를 위해 병의 심각성, 나이, 다양한 증상, 사회적 요소 등을 지표로 각각 세부 점수도 매겼습니다. 이 점수표를 토대로 10점 이상을 받은 최중증 환자는 음압병상을 갖춘 병원의 집중치료실, 8에서 9점은 음압병상을 갖춘 일반 병동, 7에서 4점은 일반 병동에 입원하도록 분류하고 3점 이하의 경증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 면에서 대면 진료가 힘들었던 그 시기,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그 역시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김신우 단장이었습니다.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 단장으로서 최전방에서 뛰다 보니 결정적인 시기에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기치 않게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죠. 어떤 사람은 경증이어서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3차 병원 중환자실에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떤 점수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점수 체계는 제가 만들고 또 그 점수 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대구시 의사회의 자원봉사 하시는 의사분들이 150여 명 이렇게 하루에 매일 대기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건강 상태도 알아보고 입원할 사람과 생활치료센터로 갈 사람들을 분리하고 구분하고 했던 것들이 큰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움츠렸던 2020년의 봄.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대구 지역에도 52일 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어제와 동일한 6,807명으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별로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일희일비라기보다는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여전히 지역사회에 이제 숨겨져 있는 확진자들은 저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0명이 나오는데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들을 이렇게 감내해 주셨는데 좀 그런 이제 좀 생활이 좀 지친 데다가 금요일에 0명이 되면 혹시 이게 또 사회적 거리를 완화시키는
그런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고생해온 시민들의 노력이 자칫 방심하는 순간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길고 길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종료되고 이제 곧 코로나도 완전히 종식되나 싶던 5월 초 또다시 터져나온 이태원발 집단 감염 소식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움츠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생활 속에서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는 모두 조금씩 천천히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일 정도 대구에 있었지만 2달 정도 있었던 의료진들 그리고 그 지난한 시간을 견뎌줬던 시민들 덕분에 이런 국가적인 감염 사태, 재난 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끝난 거는 아니지만 그 지나가는 시간, 힘든 시간을 견뎌줬던 의료진들, 시민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의 덕분입니다. 사람과 멀어져야 했던 그 시기.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잃어버렸던 일상의 행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이기고 마침내 생활치료센터를 퇴소하는 날, 집으로 가는 길, 가족을 만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힘든 일이 될 줄 어찌 알았을까요? 고생 많았어. 어머니 이제 울지 마시고요.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요. 네. 지금 계속 울고 계세요. 가장 힘든 것이 자기 자신의 이제 마음하고 싸우는 일이거든요. 자유롭게 그 현관문 손잡이를 내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없다는 그런 심적 부담이 저는 가장 많이 싸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저희 마음을 의료진들께서도 아시고 힘드시지만 꼭 이제 이겨서 나가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힘이 많이 됐습니다. 그냥 의료진 분들한테 되게 이것저것 막 투정도 많이 부리고 그냥 차라리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막 울기도 많이 울고 내가 경증이 맞나 싶기도 하고 자기네들도 이렇게밖에 못 해준다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묻길래 그냥 카페 같은 데 가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그냥 이렇게 먹고 싶다 하니까 그 의료진 분들께서 커피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캐리어에 담아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되게 감동받았고 저도 나가서 어려운 분들한테 봉사 작게나마 하고 싶어요. 이 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너무 두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기에 끝내 해냈습니다. 2015년 메르스 때 그때 대구시에서 총무이사를 하면서 이제 대응반의 간사로서 매번 회의를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지자체의 속도도 있었고 그다음 정부도 훨씬 빨랐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밤을 새면서 같이 했는데 그분들이 성심성의껏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은 저희가 직접 눈으로 같이 봤기 때문에 정말 같이 박수치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방역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 등 많은 공무원들, 그 다음에 소방관, 경찰관 많은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방역이 됐고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때는 중국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대한민국이 이토록 빨리 안정화된 것에 대해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특히 그 방역 비결을 궁금해하는 세계 언론의 이목이 이곳
대구로 집중됐죠. 해외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꼭 강조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향후에 몇 년 주기로 새로운 감염병들이 올 것인데 한국과만 잘한다고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공조를 해야 되고 같이 연구를 공유해야 되고 선진국만 다 이게 막아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거나 후진국에 또 가거나 개발도상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잠재있다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세계가 공조해야 되고 특히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동아시아에 우리 한국과 그 다음에 일본, 중국은 더욱이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 대처를 함으로 해서 정말 서로의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어떤 주도권과 패러다임이 이 동아시아로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 힘을 가지고 세계에 앞으로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코로나 최전선으로 뛰어들었던 대구의 의사들. 이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이 줄었네요, 환자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왔던 이경숙 선생님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3월 9일인가부터 왔으니까. 매일매일 오셨어요? 네, 거의 매일. 오, 대단하시다. 아니에요. 선생님 언제까지 하세요? 저도 대구가 직장이라서 주말에 어차피 서울 못 가니까 그래서 여기 그렇구나. 하려고요. 근데 이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예. 안 그래도 다음 주까지 해드리려고 하니까 뭐 괜찮겠다고 하시네요. 지난 봄, 생애 가장 치열하게 의사로 살았던 시간.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오늘 마지막 근무. 기분 이상해. 기분이 어떠세요? 네, 착착해요. 뭐 아직 좀 안 좋은 사람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좀 걱정도 좀 되고 할머니 걱정도 좀 되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조금 떠오르고 제가 여기 와서 좀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 생각도 좀 나고 비도 오고 이러니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너무 미워. 저 좀 씻고 올게요. 알겠죠? 네. 눈물인지 땀인지 늘 무언가 흠뻑 쏟아내게 했던 시간을 통과해 진짜 의사로서의 나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하고 의사가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뭐 의사의 소명이랄까요? 그런 게 피 속에 그냥 자리 잡아 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 이제 이런 상황,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피 속에 잠재돼 있는 그런 소명이 머리를 들고서 가족을, 사회를 지키고자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이런 기억들이 또 나중에 뭐 내년, 후내년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들에서 긍정적으로 피드백이 돼서 아마도 또 더 강한 에너지를 내서 사회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사로서의 나를 새롭게 바라봤던 시간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순간순간 최선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빨리 행정 지침을 바꾸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나누고 건네며 우리는 숱한 고비들을 이겨내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또다시 위기가 닥친다 해도 더 이상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전시 상황에 많은 의병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전시 상황에서는 속도전이 중요한데 의병인 경우에는 결정이 빠르고 절차가 간편해서 속도에 있어서 관군보다 장점이 많은 편입니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도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 저희들이 빠른 결정을 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회원을 잘 배치를 하였고 또한 이런 전시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료가 무너질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바이러스 이외에도 정상적인 진료가 잘 이루어진 것은 잘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관군과 의병이 따로 대응을 하지 않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면서 민관이 하나가 되어서 대응을 했다는 게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네, 아직 코비드19의 유행은 끝나지 않았지만 급박한 상황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싸움은 관군에게 맡기고 의병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멈추게 했던 2020년의 대구.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각자의 거리를 지키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위험은 계속되고 여전히 일상은 불안하지만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함께 절망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기도해준 사람들, 그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상처도 두렵지 않은 우리는 대한민국 의사입니다.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셨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우리 지역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서 의사들도 상당히 감탄했고, 우리가 이런 지침을 내려주면 불편하셨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의료진들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일하는 내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람있게 일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모든 그런 배려에 대해서 의사회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마음을 이 기회를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